정오 종합뉴스. (3월 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유엔에 의해 지난 1975년부터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연대해야 한다는 제야 원로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어제 우리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엔에 의해 지난 1975년부터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이날은 지난 1908년 미국에서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고 미국 노동자들이 걸기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오늘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내놓을 방안에는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들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낮은 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 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대북 제재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제야 원로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와 함세웅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제야 원로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연대를 발족하며 야권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필리버스터 연대의 교훈을 되새겨 야권의 연대와 분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연대 관계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을 방문해 통합 제안에 대한 입장을 오는 1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야권 통합 갈등과 관련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김 위원장과 작년부터 만나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 요즘 상황이 좀 곤혹스럽다며 김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어제 김한길 선임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과연 회의에 참여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좀 그런 좀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곁에 있던 안철수 대표도 원래 준비한 원고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있고 그런 것이 뭐 언론에서 볼 때 대충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걸로 끝나고 뭐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죠. 네. 김한길 의원이 이제 그래서 새정치회나 탈당할 때만 탈당의 표현을 보면은 그거 이제 안철수 대표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양당 기득체제는 이게 정권 교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불과 뭐 한 달 반 사이에 크게 상황이 바뀌었는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한길 대표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저도 사실 뭐 김한길 대표 그 작년부터 여러 번 만나고 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것인데 저도 솔직히 좀 요즘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는 야권 분열에 의한 새누리당 어부질이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때문에 야권이 얻을 표를 40~50석 잃어버린다는 것은 근거 없는 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2012년에 총선도 보더라도 물론 그 통진당과 그 민주당이 연대를 해서 몇 개의 의석을 통진당에게 배정을 했죠.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 민주당 자체의 지지도를 깎아먹은 그런 형편이 됐고, 그리고 또 그때도 정통 민주당이라는 뜻밖의 어떤 정당이 생겨서 아마 수도권에서 새누리당한테 적어도 한 7~8석 정도 어부지리를 줬죠. 그래서 과반수를 한 겁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그 10석 정도의 그런 이변 같은 거는 이른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국민의당 때문에 말하자면은 야권이 얻을 표를 한 40석, 50석을 잃어버린다. 저는 그거는 진짜 근거가 없는 좀 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늘 야권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철수 공동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정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거듭 야권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연대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는 여러 연대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논의를 우리가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해야 한다며 야권연대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20% 컷오프 대상에 포함돼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송호창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야권 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연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컷오프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어제 최근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KDI는 지난달만 해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경기 하강을 공식 우려했습니다. KDI가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표현을 쓴 것은 작년 1월 이후 1년여 만이었습니다. KDI는 어제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 30대 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431만 6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6% 줄었습니다. 20, 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청년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구제역 가축방역상황실은 어제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O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어제부터 해당 농가 돼지 2,800여 마리에 대해 매물 처분을 시작했고 논산 지역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생 농가가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공주 축산 농가에서 13km 떨어진 지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횟수에 상관없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 구급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 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현재는 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올려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시애틀의 이대호가 시범 경기에서 첫 홈런을 터뜨리며 개막전 메이저리그 잔류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와 경기에서 6회 대수비로 나선 이대호는 팀이 6대10으로 뒤진 8회 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대호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초청 선수 신분으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중국에 져 리우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리우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4차전에서 중국에 0대1로 졌습니다. 2무 2패가 된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예선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전체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을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2.4%였지만 여성은 이의 6분의 1에 불과한 0.4%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가운데 임원의 비중은 일본 0.6%보다도 낮아 OECD 회원국 30개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또 한국의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임원은 2.3%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3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